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혜웅입니다. 오늘은 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그 5번째 시간이죠. 자, 사례별 프로세스 텔링은 실제 사례를 접목을 해서 프로세스 단계별로 고객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40대 가장의 연금 준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볼 텐데요. 다른 보장성 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자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이 논외로 하고요. 연금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45세 남자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전문직 종사자다 보니까 소득이 좀 많습니다. 외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득이 높은 수준이 있고요.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 걱정거리가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그리고 노후 재원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보니까 45세면 경제활동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최근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5년째 된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이 있습니까? 연금저축도 같이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물론 고객이 주신 정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추측하는 연금의 예상 금액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고객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30세부터 가입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20년에서 25년 가입 기간이 넘어갈 것 같고요. 퇴직연금은 최근에 이제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좀 짧은 것 같긴 합니다. 연금저축도 나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저축 습관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연금 재원 준비 자체가 사실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65세부터 은퇴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죠? 65세부터 국민연금은 월 한 60만 원, 퇴직연금은 한 35만 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수령 예상 금액 3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는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니은자 한번 그려볼까요? 니은자?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은자가 뭡니까? 라이프의 L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라이프의 L자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말씀드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연령 45세 정도 되시고요. 45세 본인이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고 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기는 6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5세 남자가 본인이 추정할 때 60세까지 향후 한 15년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45세지만 60세까지는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5세부터 실질적인 이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이후에도 일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감안하지 않고 현재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재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질 건데, 연금에 대한 부분, 노후에 대한 부분은 기초 공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재무 설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고객들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자,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후 생활비나 은퇴 생활비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고객한테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하시면은 그래도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본인 입장에서는 월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5세 시점부터 이 150만 원의 생활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니까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준비된 노후가 뭐냐? 고객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일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금저축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세 가지가 고객이 원하는 65세부터 얼마가 나온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야기한 것처럼 월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65세 시점부터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고객은 9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95만 원이 언제의 돈 값어치냐면 바로 고객 나이 65세일 때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객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 정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150만 원짜리의 삶이 65세로 갔을 때 65세로 가면 얼마짜리냐 거죠. 자, 물가 상승률 2% 정도로 감안해 보면 150만 원은 한 216만 원 정도 가치로 보여집니다. 그럼 65세 시점에 216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50만 원과 9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죠? 121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65세 시점에 121만 원을 만드는 계획을 준비하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가 부족함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한 가지, 현재 고객은 150만 원의 삶을 원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65세 가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재무상담사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재무계산기도 있지만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도 보면 간단한 재무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216만 원 정도 되고, 이때 나는 국민연금과 그리고 퇴직연금을 빼보니 한 121만 원 정도 모자라네.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은 121만 원이 현재 65세 시점 현재에 모자라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역으로 와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시점을 한번 갔었죠. 그죠? 121만 원이라는 부족 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시점 한번 갔다가,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하고 있으니 다른 개인적인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고객도 이걸 원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 궁금한 거 계실 거예요, 지금. 왜 저 얘기는 안 하지 하시는 거 있죠? 바로 세 번째 얘기했던 연금 저축입니다. 자, 실제로 고객은 65세 시점부터 노후 생활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언제냐면 정년 퇴직이 예상되는 60세 시점부터 65세까지 뭔가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퇴 크레바스. 정년퇴직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세 연령 정도면 6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은퇴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을 거냐 하면, 연금저축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 금액이 34만 원 정도 풀로 채워서 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정도 납입을 꾸준히 하시겠다. 그러니까 45세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 34만 원씩 쭉 다 내게 되면 한 8,200만 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되고요. 자, 50세에 납입이 끝났으니까 60세까지 요 10년 동안은 목돈이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 2%, 10년 정도 지나면 최저보증금리가 1.5에서 2%니까 2%로 그냥 보수적으로 굴려서 보면 이때 60세 시점에 9,8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5년 동안은 이 9,8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서 쓰게 되면 월 평균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의 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60세에서 65세까지 발생한 이 은퇴 크레바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죠. 세 가지 준비하고 있었던 재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을 각각의 필요한 시기들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죠.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준비된 재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부족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 부족한 금액을 봤더니 121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금융상품을 하든 그 상품을 통해서 이 121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65세부터 나와주기만 한다면 고객은 이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에서 채워지면은 총 현재 수준으로 150만 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객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라 그랬죠? 1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15년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예시된 수익률 자체는 5.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5.25% 예시에 순수익률,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25%를 예시를 하고 있죠. 자, 어느 누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4.25% 투자해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4.25%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죠? 보험 상품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10년이 넘어가면 우리 FP님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자 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율연금이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합산과세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세, 소득이 끊긴 시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나중에 노후의 이전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수익률과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가능했는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같은 상품인데 고객의 성향에서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변액연금 상품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없는 무사망형 변액연금이 좋겠죠. 무사망형 변액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납입한 금액은 실제로 이제 계산식이 있지만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산을 하시게 되면은 월 한 60만 원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이 금액을 채우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5.25% 설계서상에 예시되어 있는 수익률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은 총 15년 정도 납입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기본 과정은 똑같습니다. 기본 과정은 똑같고 투자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기본보험료로 월 60만 원을 15년 동안 내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쳐서 월 60만 원씩 15년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월에 내는 금액은 60만 원으로 똑같은데 방법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죠? 한 가지는 그냥 기본보험료만 내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까지 합쳐서 60만 원.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기본보험료 20만 원 플러스 추가납입 보험료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납입에 대해서 추가납입 수수료를 받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수익과 그리고 비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금액과 1번 방법을 했을 때와 2번 방법을 했을 때 금액이 많이 차이 날까요?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방법을 했을 때와 2번 방법을 했을 때 이 부족한 121만 원이라는 자금을
채울 수 있다 없다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측면에 있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개 있겠지만 20년 보증형으로 한번 65세부터 받는 거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년 보증형으로 그러면 85세까지는 일단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85세까지. 물론 이제 종신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종신형 금액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기본보험료만 60만 원 납입을 했을 때 20년 보증으로 가면 수익률 4.2%일 때 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56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수익률 4.25%로 투자를 했을 때 월 56만 원이면 이 121만 원이라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거죠.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그럼 고객이 봤을 때 이 수익률로 투자를 하면은 내가 부족한 연금 재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현재 재원 자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4.25% 가지고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한 8% 정도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수익률 8%로 올리면 첫 번째 케이스 기본보험료만 납입을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월 수령액 112만 원 정도 됩니다. 121만 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금액이 많이 다가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기본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 보험료까지 같이 내는 거였죠. 그죠? 20년 보증형에 4.25% 예시를 봤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수령액 61만 원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4.25%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수익률을 조금 올려볼까요? 8% 올리면 123만 원 정도 가는 게 보입니다. 자, 부족한 재원이 121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익률 8%로 가정하고 운용을 해봤더니 123만 원이니까 부족한 재원을 달성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변액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찾아야 되겠죠. 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으면 위험보험료가 포함되니 사망보험이 아닌 80% 후유장애 같은 무사망형 연금을 해주게 되면 위험보험 자체도 떨어지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보험료 플러스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4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뒷부분에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고객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 자체가 더 많아진 겁니다. 추가 납입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초기에 또 환급률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연금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삶이 있고요. 그죠? 원하는 삶은 금전적으로 바꾸면 노후의 생활비를 얼마 정도 받을 거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는 지금의 물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65세 시점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2%로 물가 상승률 정해서 봤더니 65세 시점에서는 216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 216만 원이 아니고 65세 시점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빼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은퇴 공백이 생기는 요 기간 60세에서 65세에 사용하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60에서 65세에 다 사용을 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해봤더니 부족한 금액이 121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부족한 걸 계산해 봤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죠. 현재 시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요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걸 살펴본 겁니다. 자, 요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상품이 다양하지만 일단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가장 적은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래서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고 공시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연금을 운영을 하고요. 운영하는데 거기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같이 믹스를 시켜봤더니 고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121만 원의 노후자금이 마련됐습니다. 자, 노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미래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것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고객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 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 고객 스스로 어느 정도가 부족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내가 저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고 고객 스스로도 만족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상품에 대한 부분은요. 고객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나중에 필요한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이야기를 드리고 노후 준비를 잘해서 풍성한 노후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